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왔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5일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있었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남녘동포의 소중한 건강, 또 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해왔다. 변함없는 우위와 신뢰를 보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별스럽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날만 해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로 낸 그 담화에서 북측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해서 아주 못된 표현, 이런 표현을 총동원해 가지고 공격을 했거든요.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조롱도 하고 모욕도 주고. 그런데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아주 낯간지러울 정도의 그런 나긋나긋한 부드러운 표현으로 친서를 보내왔다는 겁니까? 특히 말이죠, 언제 북한하고 우리 사이에서 변함없는 우위와 신뢰, 이런 말을 할 그런 사이가 됐었는지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조선일보가 6일 북한이 남북 간의 방역 협력을 제안해왔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 수석이 바로 즉각 전형적인 허위 보도라고 나섰습니다. 친서를 본 적도 없는 조선일보가 무슨 의도로 이러한 보도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사실을 바탕으로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준엄하게 나무라고 가르치기도 했죠. 그런데 그건 좋은데요, 그러려면 국민소통수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소통수석으로서 국민이 최소한 그 내용을, 그 친서의 취지를 조금이라도 짐작할 만한 그런 배경 설명을 해줬어야죠. 왜 김정은이 갑자기 옛날에 하지도 않던,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이런 표현을, 이런 아주 부드러운 표현을 동원해가면서 친애정을 표해왔는지, 그게 이제 배경 설명이 없으니까 언론으로서는 볼 때 지금 당면 과제가 이 방역 아니겠습니까? 코로나에 대한 방역. 그러니까 북한에서 요즘 북한에도 이 감염자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도 떠돌고 하니까 아마도 방역 협력에 대해서 제안을 해왔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아마 통일부에 대해서도 문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통일부는 이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또 남북 간의 이 정세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그래서 보건 협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친서와 그러면 관련이 되어 있느냐 이랬더니 그건 아니라네요. 그럼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이랬더니 친서의 그 의도를 밝히는 것은 이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했냐면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다면 적절치 못하다 밝히는 것이, 그렇다면 그 안에 무슨 껄끄러운 내용이 있었겠네요. 국민이 알면 안 되는. 아니면 왜 당당하게 못 밝힙니까? 사실 말이죠, 김정은이가 우리 걱정해주고 있을 그런 때인지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북한은 의료 수준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거든요. 방역 대책이 제대로 돼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북한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생겼다면 북한으로서는 속수무책일 겁니다. 그런데 그냥 속수무책이라서 몇 사람이 걸리고 말면 다행히 있지만은 이것이 점점 확산되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북한의 경우는 심각하죠. 그래, 이것이 바로 체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북한은 중국하고 사이에서도 국경이 폐쇄되다시피 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이만저만 아니겠죠. 김정은으로서는 얼마나 절박하고 다급할 것인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인데요, 친서 운운해가면서 문재인, 김정은 화친, 앞으로 곧 또 회담이 열릴 거다, 이런 식의 신뢰가 구축된다, 평화 기반이 구축된다, 이런 식의 기사는 좀 안 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 도와야죠, 어려우면. 그런데 우리가 북한 동포를 돕는다는 것하고 김정은의 독재 비용을 우리가 대납한다,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독재는 김정은이 하고 그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요, 북한 동포를 도울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직접 도울 수 있어야죠. 김정은을 통해서 돕는 거, 이거는 김정은의 통치 기반을 강화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건 북한 동포에 대한 우리의 도리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우리 이제 청와대나 외교 당국이 이 코로나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6일 오전 10시 현재 102개 나라에서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국가들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들은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도 들은 바 없어요. 그런데 이 102개 국가에 일본이 6일부터 포함되게 됐습니다. 6일 일본이 이제 우리 한국인의 입국자 여기에 대해서는 2주 동안 격리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5일 그 관계 대책본부 여기서 밝힌 내용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튀듯이 외교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나서서 발끈하고 나선 겁니다. 청와대는요, 북한의 그 초대형 방사포 발사 때 그때도요, 관계장관 회의만 열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는 안 열었죠. 그런데 이 일본의 이 조치에 대해서는 바로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우리도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도 덩달아서 일본에 대해서 감정은 있는 대로 드러냈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가지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서는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국민들을 잘 편의를 봐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중국은 사실 우리한테 대해서는 우리 한국인 그 입국자에 대해서는요 지역에 따라서 아주 모질게 대하기도 한다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나긋나긋합니다. 쩔쩔매죠.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튀듯이 나오고 이게 외교 아니잖아요. 이런 건 이게 외교력이라고 우리가 봐줄 수 있겠습니까? 큰 소리 치면 외교력이 있는 겁니까? 국민들의 감정을 말이죠. 이런 꾀로 살살 건드려가면서 정부가 자기 합리화를 하려는 이런 태도 이건 당당하지도 못하고 떳떳하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국격을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이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나라의 국격, 국가의 능력 이런 것이 드러나는 거죠. 외교 능력도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국민 감정을 슬슬 건드려가지고 정부는 슬쩍 피하고 일본을 그 앞에 내세워가지고 일본한테 국민까지도 분풀이 하도록 만들고 이런 거는 바람직한 그런 대처가 아니죠. 언제나 정부는 당당하고 정직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서도 또 장깨 부린다 이렇게 되면 이건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정부가 이런 일에 있어서 항상 좀 의연하고 그렇게 또 당당하고 그러면서도 방역에 있어서는 주도 면밀한 그런 모습 좀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하고는요, 다시 말하지만은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너무 지나치게 친한 척 하지 마세요. 대신에 북한 주민이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